조용한 지하실 주변을 소녀가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격렬히, 아니 조용히 말싸움을 이어가는데요. 지하실에도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는 아버지. 왜 자기는 정찰에 데려가지 않냐고 눈부러리는 이 소녀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증폭해주는 보청기를 제작해 줬지만 손가락을 튕겨도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슬픔도 잠시, 그녀는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니퍼를 들고 어딘가로 떠나버립니다. 두 부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세상에 소리를 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주인공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 레건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 레건은 막내가 늘 갖고 놀던 비행기 장난감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막내를 지켜봐야만 했죠. 강가에 설치해놓은 트랩에 물고기를 건지는 아버지. 물고기가 팔딱거리며 소리를 내자 바로 겁먹고 유리멘탈을 보여준 우리 마커스. 아버지는 겁먹은 아들을 진정시켜줍니다. 강물 소리가 이미 시끄럽게 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 마커스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폭포였습니다. 막내 마커스를 앞에 두고 폭포에서 냅다 소리 지르는 아버지. 그런데 아들 표정이 이런 미친 아버지 같으니라고. 왜 유독 마커스는 이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똑똑한 장녀 레고는 만삭인 엄마를 지켜야 했기에 또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숨겨야 했기에 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보청기 개발에 진심이었죠. 조금 전까지 겁먹었던 아들 마커스는 Why didn't you let her come? 아버지에게 팩폭을 날립니다. Do you blame her for what happened? 겁에 질린 소년이지만 오은영 땀치는 통찰력을 보여주죠. Because she blames herself. You still love her, right? Of course I do. 아빠는 미처 몰랐던 오해를 마커스를 통해 알게 됩니다. You should tell her. 에버트 가족들이 숨죽이며 필요한 약과 생필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소리를 내면 즉각 달려오는 괴물들로 인해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막내는 비행기 장난감에 손을 댔고 하마터면 가족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뻔하죠. 그런데 막내가 또다시 비행기 장난감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바로 건전지를 분리하죠. 적당히 해. 얼른 엄마 아빠 따라가야지. 그런데 막내가 건전지를 다시 챙긴다? 강해 보이는 엄마였지만 에블린도 막내의 죽음을 털어버리진 못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죠. 가족들 모두 막내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You still love her, right? Of course I do. 아버지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보청기를 만들고 정찰을 하고 가족을 지키는데 바빴지만요. 그리고 니퍼를 챙기고 다리를 향해 걸어가는 레건. 건전지를 들고 다리를 건너는 막내와 에버트 가족들.
레건은 자신의 귀가 들리지 않아 비행기 장난감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왔던 겁니다. 아버지가 보청기를 만들어줘도 집어던지는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인 이유가 막내의 죽음에 자신의 장애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는 그런 레건의 마음도 몰라주고 계속 엄마 곁에만 있으라고 하니 자신을 사랑하지 않다고 오해하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레건은 혼자서라도 니퍼를 들고 막내가 죽었던 다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옥죄었던 비행기 장난감 전선을, 아니 자신의 죄책감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막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요. 유일하게 입을 열어 이야기할 수 있는 폭포에서 비로소 이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결핍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가장 겁이 많았던 마커스의 입에서 말이죠. 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세계에서 부부간의 애정 표현조차도 할 수 없어 이어폰을 낀 채로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이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두려운 것은 괴물의 날카로운 칼날부리가 아니라 바로 가족들 간의 침묵이었습니다. 괴물이 앗아간 것은 소리가 아니라 감정 표현, 즉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애기는 어떻게 가졌대? 어머니는 겁먹은 마커스를 자주 안아주고 달래주고 작게나마 목소리도 들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계가 바로 지옥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들이 오해를 풀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빨랫자루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국인들은 이런 거 못 참죠. 계단에 박혀있던 못을 세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밟아버린 에블린. 양수까지 터졌네요. 그녀는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용감하게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괴물과 맞설 수 있는 사랑의 힘이었어요. 레건은 자신의 죄책감을 끊어냈고 아버지는 자신의 침묵을 깨겠다고 결심했고 어머니는 침입한 괴물로부터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자 모든 가족을 지키고자 두 눈을 부릅뜹니다. 아버지는 과연 마커스의 충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마커스는 과연 아버지에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자기는 정작 어머니를 어떻게 지켜낼까요? 그리고 죄책감을 끊고 돌아온 우리 똑똑한 장녀 레건은 아버지의 오해를 풀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나긴 침묵 속에서 말이죠. 네, 이상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 중반부까지의 스토리를 재구성해 봤는데요. 얼마 전 프리퀄로 개봉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을 보고 다소 아쉬웠던 마음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명작 1편을 소개해봤습니다. 아버지로 출연한 존 크래신스키는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인데요. 어머니 에블린 에보트 역을 맡은 에밀리 블런트와 실제 부부 사이입니다. 두 부부가 함께 출연하고 연출을 맡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가족 간의 사랑과 침묵을 괴물이라는 재난에 빗대어 풀어봤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은 넷플릭스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비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감사합니다.